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독식 민주주의 발현. 우리나라의 서민이자 국민 대다수는 독재와 독식의 봉건주의 아래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이 무너진 이후 우리는 30년의 일제 식민지 치하를 겪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열강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란한 세계 속에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한국에 밀려오던 사회주의의 물결에 많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남한 사회는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자유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부가 창출되면서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민주주의 체제 아래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룹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등 분배를 원하는 원성이 점점 높아졌고 독식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과 함께 사회주의 통일을 꾀하는 북한의 잔존 세력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라는 왕조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는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양반을 위한 종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등을 통해 서방 세계에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고 공산주의의 민낯을 조선 왕조 시대의 독재적 현실 속에서 체험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암울했던 그 시대에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독재의 유혹을 끊어내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고 반대로 북한에는 조선 왕조 시대보다 더 못한 공산 독재, 독식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을 통한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동시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인 독식 현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질의 영역에서는 자본을 마음대로 투자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쟁이 벌어졌고 모든 영역에서 상대를 누르고 독식하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독식으로 부와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은 새로운 귀족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고급 지식산업, 그리고 재벌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는 인류 대학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부분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독식, 권력 독식, 지역 발전의 독식, 서울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귀족층에 더해 이제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귀족, 즉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노조 세력에서 형성된 새로운 귀족층까지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손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30대, 4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장학금 제도 등으로 인해 배움의 열의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게을렀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 각종 자격 시험에서 업무 수행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해 실무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의 전문성은 더욱 향상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려운 자격시험과 높은 진입 장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득권 보호에 집중해왔습니다. 일단 자격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면 기득권이 되고 실력은 갖추지 않은 채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쟁 없이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편안하게 독식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는 점점 개방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고 대중의 정보 습득 수준도 높아졌으며 해외 시장의 개방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국내외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시스템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미미하지만 조금씩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인재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지식 차이는 어쩌면 대학 노트 한 권의 차이도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독점하고 그로 인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법시험이라는 진입장벽을 매우 높게 세워 보호해왔고, 최근에 와서야 로스쿨 제도 등을 통해 조금씩 낮추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많은 서민들은 비록 이전보다 부유해졌지만 빈익빈 부익부로 굳어져가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주의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식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에서 결정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배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법으로 막으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양반 사회와 평민 사회가 구분되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투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개표기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점점 보편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검색 한 번만으로도 전문가 수준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AI 로봇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AI 로봇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퇴직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